내 뇌의 10%밖에 안 쓰고 있다. 이거는 처음부터 낭설이었고, 그리고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나뉘는 거, 자, 이거 여러 책에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잘못된 뇌과학 지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작이더라도 고전이더라도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여러 내용들을 너무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뇌과학 입문자들에게 어떠한 책을 추천하는가?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저희 큐브님들이 진짜 요청을 많이 주신 주제를 다뤄보려고 그래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하냐, 뇌과학 책을 좀 추천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해보려고 합니다. 몇 권의 책을 그냥 추천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늘 차에 가지고 다니는 책이 이 정도입니다. 요즘 뇌과학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의 지위에 의해서 뭐 부모님, 학교, 직장에서 정해주는 어떠한 나의 포지션에 의해서 나는 장부장이야, 장사장이야, 어떤 직업이라는 것들, 직책이라는 것들이 나라는 존재를 결정하는 데 되게 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의 세상은 내가 어떠한 평생 직장 하나로 정의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뭐를 잘하고 뭘 못할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인기를 많이 끌던 자기개발 책들을 넘어서서 뭔가 뇌과학은 손에 잡힐 수 있게 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들을 이야기해 주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스스로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좀 더 객관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알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뇌과학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뇌과학 입문자들에게 어떠한 책을 추천하는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쉽게 입문할 수 있는 책으로는 The Brain이라고 하는 책 추천드려요. 저희 채널에도 등장했던 데이비드 이글먼 교수님의 책이고요. 더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책은 사실 넷플릭스의 동명의 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책 안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궁극적인 질문들을 던져놓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뇌과학 내용들을 맛보기 플래터처럼 쫙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은데 나는 누구일까? 나라는 존재가 뇌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이글먼 교수는 정말 스토리텔러로 타고났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이것들을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재밌고 흥미로울 수준에서 여러 뇌과학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거죠. 또 하나 추천드리는 책은 리사 펠트먼 바렛 교수님의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입니다. 이 책은 국내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도 올라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별로 두껍지 않고요. 상당히 얇은 책인데 뇌과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미신과 오해들을 깨트려 부셔줍니다.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하면서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역시도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국내에서는 이거를 또 굉장히 잘하는 교수님이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정재순 교수님이기도 한데요. 12발자국 같은 책에서도 뇌과학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요. 최신에 나온 신간 중에는 또 카이스트의 김재수 교수님이 쓰신 뇌과학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재밌게 나옵니다. 참고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데 이미 저희 채널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따로 추천하지 않은 책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피엔스의 뇌, 이것도 굉장히 쉽게 뇌과학 접하기 좋은 입문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책들 외에도요, 저희 채널에서 추천하는 책들은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받은 책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조금 깊이 있게 진짜 뇌과학 전문가가 잘 쓴 책으로 뇌과학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저희 채널에서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 로버트 세펄스키 교수의 행동. 이 책은 정말 너무너무 잘 쓰여진 책이에요. 그때는 이 책이 워낙 두꺼운 벽돌책이다 보니까 일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설명한 걸로 영상 하나가 나왔었는데 전반적으로 유전자부터 뇌까지 쭉 다 공부하고 싶다. 벽돌책이지만 로버트 세펄스키 교수의 행동 한번 정독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벽돌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조세프 루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번역서가 나왔는데요.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역사 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어요. 정말 감정 연구라고 하면은 뉴욕대학교 교수 중에서 정말 최강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진짜 찐 전문가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저도 되게 존경심을 느끼면서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요. 이런 종류의 찐 전문가가 30년, 40년 넘게 인간을 연구하고 나서 나도 뇌과학 책을 하나 제대로 써야지 라고 대중서를 쓴 책들이 사실 진짜 좋은 책들이니까 여러분이 뇌과학 책을 읽게 되면 이 저자가 찐 전문가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 읽어보는 것도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뇌과학자는 찐 전문가인가? 이 질문을 저 자신한테 한다면 제가 찐 전문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뇌과학 충분히 오래 공부하긴 했지만 찐 전문가로 깊이 몇십 년 연구하기보다는 이러한 뇌과학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중간에 커리어 트랙을 조금 바꾼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에 저와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쓴 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럼 그 책들은 읽지 말아야만 하는가? 저는 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팩트에 의거해서 쉽고 재미있게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신뢰하는 저자들이 존재해요. 이분들은 과학 저널리스트, 저술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뇌과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뇌과학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책을 잘 쓰고 이분들이 쓴 책은 아주 즐겨서 읽었던 책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술가로 두 명을 꼽는데요. 한 명이 마이클 본드, 제임스 본드 아닙니다. 마이클 본드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책들이 있냐? 타인의 영향력, 팬덤 시대, 그리고 길 잃은 사피엔스를 위한 뇌과학이라는 책들이 있는데요. 정말 재밌어요. 인간이 길 찾기를 어떻게 하게 됐으며 왜 길을 잘 잃어버리는지 굉장히 인사이트가 넘쳐나는 뇌과학, 진화 생물학 쪽의 책이고요. 또 다른 한 명,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과학 저술가는 윌 스토어입니다. 윌 스토어는 이야기의 탄생, 지휘 게임, 그리고 최근에 셀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글로도 번역이 됐는데 우리는 대체 셀피, 왜 이렇게 셀카를 많이 찍고 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SNS에 올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그렇게 연연하고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세대로 변했을까,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책이거든요. 저는 뇌과학에서의 굉장히 흥미로운 인사이트들을 많이 담아놓은 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비슷한 포지션의 작가도 한 명 있는데요. 저랑 아마 거의 동갑일 거고 영국에서 뇌과학을 전공해서 뇌과학을 알리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포지션으로 대학교에 적을 담고 있는 분이에요. 바로 한나 크리츠로프라고 하는 분이 쓴 운명의 과학이라는 책이고요. 운명의 과학,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과연 유전자로 정해져 있는가, 뇌 안에 어떤 자유의지 메커니즘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가라는 것들이 과연 운명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가, 이러한 되게 흥미로운 주제로 엮어가지고 이 뇌과학식들을 담은 책이라서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하고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지식도 이렇게 재밌게 전달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뇌과학 책을 소개해달라는 얘기가 많은데 제가 늘 조심스러웠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뇌과학이라는 분야가 워낙 영역이 넓다 보니까 사실 한 권의 책만을 권해줘서 누군가가 뇌과학을 잘 알게 된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책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나왔잖아요. 지식이 업데이트돼서 예전에는 맞는 이론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건 안 맞는데 라고 부정하는 이론들이 존재해요. 진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데 라고 하지만 끈질기게 돌아다니는 종류의 뇌과학 미신들 또는 잘못된 지식들이 되게 많이 존재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내 뇌의 10%밖에 안 쓰고 있다. 이거는 처음부터 낭설이었고, 그리고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나뉘는 거, 자, 이거 여러 책에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잘못된 뇌과학 지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혀의 지도, 단짠, 신슨, 이 영역이 각각 따로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탐구 생활에서도 배우고 과학적인 팩트처럼 배웠죠. 이거 사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자가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 잘못해가지고 나온 거를 100년 넘게 사람들이 팩트처럼 믿었던 사실이고, 실제로 실험해보면은 단짠, 신슨, 이 영역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혀의 지도에서는 단맛이라고 느껴져 있는 데가 짠맛도 느낄 수 있고 짠맛이라고 그려져 있는 데서 단맛도 느껴지고, 이러한 형태로 이 맛의 수용체가 그 지도처럼 분포되어 있지 않은 거, 요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책이더라도, 명작이더라도, 고전이더라도 추천하기를 되게 망설이는 이유는 언제 나온 책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좀 망설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권의 책만을 읽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 분야에 대해서 적어도 4-5권 정도의 책을 읽어보고 나서 스스로가 의문을 가지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굉장히 이 의심을 하면서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조심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뇌과학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학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뇌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그래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가설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부딪히던 경우가 많았죠. 우리가 특정 학자의 연구로만 뇌과학을 접하게 되면 특정 시선으로 이 학문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정 책과 특정 학자를 추천해드리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의 뇌과학을 공부하는 여정의 시작점이 되니까
엄청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 내가 보고 있는 거는 어느 특정 시점에서 아주 조그만 뷰로만 보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여러분이 뇌과학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책을 갖고 온 것처럼 사실 되게 다양한 소스들을 접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중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니던 이 산책길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다른 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책도 읽어보고 다양한 소스들을 늘려나가게 되면은 내가 또한 지식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겠죠. 이건 사실 현대사회에서도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AI가 주는 답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알쏭달쏭할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다양한 소스를 가지는 겁니다. 결론은 한 권의 책만을 읽지 말고요. 감정에 대해서 좋은 책을 하나 읽었다. 그러면은 조금 어렵더라도 감정에 관련된 두세 권의 다른 책들을 골라 읽으면은 내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저희 PD님들이 책 딱 4권만 추천하라고 그랬는데 말도 많은 투머치 토커 책을 추천하는데도 투머치 추천 저는 인생이 약간 TMI인 것 같은 그러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의 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올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이 책을 읽는 겁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도 아니면 누가 말해주는 걸 듣는 것보다도 스스로 책을 읽을 때 내 뇌가 여러 정보를 조합해서 전두엽이 판단을 하고 질문을 만들고 또 내가 언어를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까지도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은 많이 읽으시는 게 여러분의 뇌의 능력치를 올리는데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keep on reading 뭐야